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뉴욕 주차장 무너진 것 때문에 전기차가 막 늘어나면 중량이 전기차가 기본 2톤에다가 2.5톤, 2.6톤, 막 허머 EV 4.1톤 주차장이 좀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지니까 빨리 법 개정하고 우리나라도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그런 참사 안 일어나려면 대비해야 된다. 참사 벌어진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걱정하시는 거야 좋은 겁니다. 안전을 위해 걱정하시고 빨리 대비하자. 네, 이런 것들은 저도 찬성인데 지나친 걱정은 괴담을 생성할 수가 있고 전기차를 마치 사회 인프라를 파괴하고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팩트를 좀 짚어드리면 그 뉴욕 주차장은 100년이 다 된 건물이에요. 1926년도에 설립된 건물이고 그동안 경고를 많이 받았는데 건축주가 무시했었고요. 그리고 최상층에는 그 승용차만 들어가야 된다. 안전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점검을 해보니까. 그래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건물이었어요. 인재죠. 이렇게 건물의 노후화 혹은 부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는 건축법이라든지 시스템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인재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전기차가 중량 증가하면 주차장 다 무너진다라는 괴담을 퍼뜨리시면 조금 곤란하죠. 걱정하시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관계법이 내연차 기준인데 전기차로 많이 다 바뀌게 되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무래도 바꿔야 되겠죠. 그럼 현행법이 어떤가? 지금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아직 이 전기차가 빠르게 확대되지는 않고 있는데 내연차 기준으로 그러면 전기차 수용이 가능한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주차장은 옥내 5개, 승용차는 3톤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요. 3톤 이상 9톤 이하, 그리고 또 그 이상, 이렇게 해서 기준이 다 다릅니다. 대충 승용차 옥내, 요게 이제 사실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잖아요. 이 승용차 주차장의 할화중 300kg 플러스 제곱미터입니다. 300kg per 제곱미터 정도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냐면요.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3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는데, 그럼 자동차가 이제 주차 구역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주차 구역 전체의 하중의 합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겠구나 계산이 나오는 거죠. 300kg 플러스 제곱미터면은, 주차장에서 승용차 전용 주차장이죠. 어느 정도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주차 한 대가 들어가는 그 주차 라인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면 되죠. 2017년 이전에는 승용차 전용 주차 라인의 가로폭이 2.3m, 5m를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자동차 폭이 넓어졌는데 이거 내리고 타고 힘들고 뭉콕 많이 일어나니까 개정해야 된다 해서 2.5m 5m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럼 2.5 곱하기 5 하면은 12.5죠. 거기에 300 곱하면은 대충 그 전체 면적의 하중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그게 나옵니다. 물론 자동차가 2.5m 폭에 다 차고 5m 폭에 다 차는 그런 건 아니니까 자동차대로 계산을 해도 자동차가 차지하는 그 공간만 이렇게 계산을 해도 기본 3톤 이상은 견딜 수 있도록 할화중이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 가운데서 이게 3톤이 넘어가는 전기차가 있나 보시면 있긴 있어요.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 3.1톤 공차 무게 거기에다가 사람 들어가고 또 짐 들어가고 하면은 3.56톤까지 갔잖아요. 요거 간당간당하죠. 그 다음에 험머 EV는 공차만 4.1톤이니까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주차장의 제한이 그러니까 승용차만 들어가는 주차장이 그렇다는 거고 이 승용차가 들어가는 주차장 여러분들이 왜 주차장 가다 보면은 전고 제한 딱 보시잖아요. 어떤 주차장은 왜 1.9m만, 어떤 주차장은 왜 2m. 이 전고 제한이 차량 중량 때문에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m면 대형 SUV 너희는 들어오지 마. 왜? 대형 SUV는 다 타고, 7인승 다 타고 짐 싣고 하면은 요거 살짝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허머 EV가 4.1톤인데 전고가 1.975입니다. 2m 가까이 돼요.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00kg 플러스 제곱미터로 설계되어 있는 이 승용차 주차장에는
3톤이 넘어가는 픽업형 전기차는 아예 못 들어가는 구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런 차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시에라 EV, 그 다음에 실버라도 EV, 이런 것들은 200kWh 배터리까지 탑재를 한다 그러는데, 그게 1.1톤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대충 해보면 공차 무게가 아무리 적게 나가도 3.56톤, 뭐 3.8톤 막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도 전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1.9m로 딱 전고 제한이 돼버리는 승용차 주차장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까지 수용 가능한 복합 주차장, 대형 건물의 지하 주차장, 뭐 지하 2층, 3층, 뭐 이런 주차장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주차장들의 기준은 어떠냐? 이런 주차장들은 3톤 이상 9톤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600kg 포수 제곱미터입니다. 600kg 포수 제곱미터의 한화중을 견디는 구조물이면요, 허머 EV 정도는 뭐 껌입니다.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준으로 봐도 전기차를 수용하는 데는 뭐 크게 무리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부실공사, 철근 빼먹고, 그 다음에 제대로 법 안 지키고, 이런 거는 사실 문제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보이는 건물이 무너지는 이유가 사실은 법을 어기고 규정대로 만들지 않고 부실을, 그래서 무너지는 건데, 이런 건 인재고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법안이 미흡해서 혹은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전기차가 야기시키는 참사, 뭐 이렇게 얘기를 연관지으면 안 되는 거죠. 현재 그 승용차만 들어가는 주차장에도요, 전기차가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뭐 붕괴 위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일반 거실, 주택의 거실이 한화중 설계가 어떻게 되냐면, 가정집 같은 경우에요, 200kg 포수 제곱미터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거나 소파에 앉아 있거나 하면 제곱미터 안에 들어가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200kg 포수 제곱미터니까, 야, 그러면 일반 거실에는 200kg이 넘어가는 비만이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경고 문구를 붙이지 않으면 건물 무너질 거다라고 불안해하는 거랑 비슷해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200kg이 넘어가는 사람이 200kg 포수 제곱미터로 설계된 거실에 있더라도 안 꺼져요. 왜냐하면 보통 건물을 지을 때는 이제 안전 마진이라는 것도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치가 200kg 포수 제곱미터지, 이걸 설계를 하다 보면은 그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이게 또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비만인으로 인해서 건물 무너질 수 있다라고 걱정하시는 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건물 중에서 한화중을 높게 설계하는 건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외로 도서관이 좀 한화중 기준치를 높게 잡아야 돼요. 특히 서고는 750kg 포수 제곱미터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이 좁은 면적에서 높은 하중을, 그리고 또 책은 한 번 이렇게 딱 보관해 놓으면 계속 하중으로 내리누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화중 설계가 잘 돼야 되는 건물 중에 하나죠.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법안에서 잡는 공차 무게 평균 기준이 1.5톤입니다. 요거는 조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연차는 1.5톤 평균 내보면 1.5톤도 안 돼요. 경차서부터 대형차까지, SUV까지 해보면. 근데 이제 전기차는 여기에서 한 200kg에서 300kg 정도 평균이 올라갈 겁니다. 배터리 무게 때문에. 아무래도 이 평균이 위로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죠. 1.5톤이라고 해도 이 3톤 이하로 기준을 아주 높게 잡아요. 그래서 충분한 마진을 잡아놓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놓고 봐도 앞으로 10년간은 시스템 법안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붕괴나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전기차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내연차를 싹 바꿔서 하루아침에 전체 평균을 높이는 게 아니라 2030년까지 가더라도 4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전체 자동 승용차 대수 대비. 그리고 2040년까지는 돼야 한 80% 정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이상 범위는 좀 힘든 게, 내연차가 이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 사용되거나 특수차 아니면은 뭐 상용차 중에서 내연차로 바꾸기가 어려운 이런 비중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연차를 완벽하게 전기차가 대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2030년까지는 현재의 법안으로도 크게 붕괴를 걱정시킬 만한 그런 사고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관계부처도 이 문제를 아직까지 이제 정식으로 법안 개정까지는 가지는 않는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기차가 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주차장 관련해서 기준을 좀 높여서 승용차 주차장이라 그래도 한화중 한 개를 300km/제곱미터에서 350 정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3.5톤 정도로 조금 높게 기준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보통 이 건축물 관련해가지고는 그 킬로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3킬로뉴턴이라고 표기를 하고, 요걸 계산할 때는 이제 3000뉴턴이니까 9.8로 나누면 305점 몇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돼 있는데, 요걸 한 350? 뭐, 이 정도로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들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개정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은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현대기아차가 마침 만들어내는 자동차들이 경량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이것까지, 예, 미래가 밝아요. 그러니까, 아이언5 후륜 모델이 1.9톤이 약간 넘습니다. 1.92톤이고, 거기에다가 또 휠베이스가 3m잖아요. 보통 자동차도 이제 하중으로 누르는 면적이 윤거 곱하기 축거로 해서 실제 면적이거든요, 그게. 요거도 그렇게 뭐 전체 면적을 주차 라인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주 뭐 유의미한 계산법은 아닌데 조금의 영향을 미칩니다. 승용차는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아주 뭐 큰 차이를 내지는 않는데. 그런데 대충 계산해 보면 대형 차들 기존의 그 에쿠스까지만 해도 윤거가 1.62에다가 3.024 휠베이스였어요. 그러니까 하중이 누르는 무게를 대충 계산해 보면 아이오닉5가 1.637 그리고 3m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아이오닉5가 과거에 한 6, 7년 전에 출시된 대형차의 윤거와 휠베이스,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보통 한 2톤 정도 되는데, 이런 차들이 쭉 주차되어 있는 거나 아이오닉5가 주차되어 있는 거나 실제로 주차장에 가해지는 하중 압력, 실제 하중에 가해지는 그런 면적 대비 압력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마진으로도 전기차를 수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대한민국은 훨씬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말 걱정해야 될 건 유럽하고 미국이죠. 유럽하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건축물을 더 오래 사용을 하고 보수해서 쓰는 건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조금만 좀 그러면 부동산 열풍 때문에 막 헐고 다시 짓고 막 그래요. 그리고 건축법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요, 대한민국 기준이 유럽과 미국 기준에 비해서 절대 허술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빡셉니다. 업계에 계신 분들은 와, 이 좁은 나라에서 건물 지을 데도 없는데 뭔 기준이 이렇게 빡세. 우리나라 지진도 안 나는데 그러면서 투덜투덜 막 일합니다. 그렇게 기준이 엄격해요. 문제는 이제 부실 때문에 생기는 거고,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급격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안전을 못 챙기는 이런 사람에 의한 범죄에 해당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전체 시스템, 전기차만의 문제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론은 걱정하시는 거는 뭐 좋은 겁니다. 걱정을 많이 해야 또 안전 관련된 규제가 또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고, 그리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건물들이 더 튼튼하게 지어지고, 또 붕괴 압력이 0.0 몇 %라도 더 안락에 내려가는 그런 효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걱정하시는 게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가 이제 대중화되면 평균 무게가 올라가니까 법도 개정돼서 좀 더 마진 높이는 거 저도 찬성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당장 막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충분히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현재 시스템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친 괴담은 오히려 생활의 그 문명의 혜택을 제한하고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경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차 타워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주차 타워는 건축물하고 다른 얘기고, 주차 타워는 전기차는 당분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주차 타워도 전기차 전용이거나 전기차까지 수용 가능한, 그래서 중량을 크게 높인 주차 타워들이 설계가 되고 있고 앞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건축법 관련된 하중 설계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이건 별도로 생각하셔서
주차 타워까지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주차 타워는 전기차, 특히 2톤 넘어가는 전기차는 좀 조심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수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처음에 1.8톤 설계됐다가 뭐 2톤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2톤까지 수용 가능한 시설이 있긴 있는데 2.2톤이라 그래도 마진이 너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는 뭐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